옛날 어느 산골 마을, 꽃다운 스물 나이에 홀로 된 과부마님과 정체를 숨긴 채 머슴으로 들어온 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욕망에서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랑의 형태가 있지요. 어떤 사랑은 한눈에 반해서 시작되고 어떤 사랑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키워가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랑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처럼 뜻밖의 순간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 이야기에는 참 많은 사연들이 숨어 있어요. 단순히 남녀의 정 이야기만이 아니라 신분의 차이, 시대의 아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까지. 그럼 이제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서 벌어진 기막힌 사연을 들어보시지요. 양반가 출신 월량마님, 참 곱디 고운 아씨였는데 말이지요. 키는 자그마하지만 허리는 버들가지처럼 가늘고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고 하얗고 그야말로 마을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어요. 피부는 하얀 백자처럼 맑고 머리카락은 까마귀 날개처럼 까맣고 윤이 흘렀지요. 웃을 때는 입가에 살짝 보조개가 패이고 화가 나면 눈썹이 좀 올라가는데 그것도 참 앙증맞았어요. 목소리는 맑고 고우니까 마을 사람들이 말하길 저런 목소리로 노래하면 새들도 다 멈춰 들을 것이라고 했을 정도였지요. 마님네 집안은 원래 꽤 괜찮은 양반 집안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진사였고 아버지도 관직을 지냈지요. 그래서 마님은 어릴 때부터 글공부도 하고 침선이며 요리며 양반댁 교수가 배워야 할 모든 걸 다 배우며 자랐어요. 혼인도 문중에서 잘 짜준 혼인이었지요. 남편 되는 분도 양반이었고 인품도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몸이 좀 약했어요. 20세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내고 시어머니마저 세상을 뜨시니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혼자 남은 마님은 처음에는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으면서 남편 생각, 시어머니 생각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러다 보니 살은 더 빠지고 얼굴은 더 하얘졌지요. 마님의 남편은 원래 몸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병치레를 많이 했고 혼인한 후에도 늘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도, 부부간의 일도 별로 없었어요. 마님은 그런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냈지요. 남편분이 자주 아프셔서 고생 많으셨겠어요. 마을 아줌마들이 가끔 위로해주곤 했지요. 그러게 말이에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르시니. 그래도 착한 분이셨잖아요. 마님한테 한 번도 화내신 적 없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일찍 가시라니. 마님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한동안 그리워했어요. 비록 몸은 약했지만 마님을 아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슬프다고 해서 해가 안 뜨는 것도 아니고 눈물만 흘린다고 해서 밥이 저절로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님은 결국 정신을 차리고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양반집 교수로 자란 마님이 농사일이며 집안일을 어떻게 다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마님네 집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꽤 괜찮은 집이었어요. 사랑채도 있고 안채도 있고 뒷뜰에는 텃밭도 있고. 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지요. 처음에는 마을 아줌마들이 도와주었어요. 마님, 우리가 좀 도와드릴게요. 힘든 일은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아줌마들도 각자 자기 집안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께 부탁해서 마을에 새로운 장돌이라는 머슴을 들이게 되었지요. 마님, 괜찮은 머슴 하나 있긴 한데 좀 나이가 있어요. 나이야 상관없어요. 일만 잘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말이 좀 없어요. 과묵한 편이라. 그것도 괜찮아요. 오히려 더 좋죠. 마님은 사실 젊은 머슴보다는 나이 든 머슴이 더 안심이 되었어요. 젊은 과부집에 젊은 남자가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까 봐 걱정되었거든요. 이 장돌이란 사내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가족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 나타났어요. 키는 훤칠하고 어깨는 떡 벌어졌는데 얼굴은 글쎄요. 잘생겼다고 하기엔 좀 거칠고 못생겼다고 하기엔 또 남자다운 매력이 있고 나이는 25 정도로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손을 보니까 일만 해온 사람 손이 아니었어요. 거칠긴 하지만 뭔가 글을 쓰거나 칼을 잡아본 손 같았어요. 일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목소리는 낮고 굵직했어요. 말수는 참 적었습니다. 자기 이름 빼고는 딱히 자기 이야기도 안 하고 묵묵히 일만 하고. 어디서 오셨어요? 저쪽 산 너머에서 왔습니다. 가족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전에는 뭘 하셨어요? 이것저것 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대답을 회피하거나 애매하게 넘어갔지요. 마님이 처음에는 좀 무서워했어요. 젊은 과부 집의 남자 머슴이라니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까 봐 걱정도 되고 혹시나 해서 걱정도 되고. 마님, 괜찮을까요? 그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왜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래도 일은 잘하던데요? 그렇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하지만 장도리는 정말 일만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물에서 물 길어오고 마당 쓸고 저녁에는 땔감 해오고 그러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끝. 마님과 말도 별로 안 섞고 그냥 예, 아니요 정도만. 참 신기한 사내네. 마님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보통 머슴들은 주인 눈치도 보고 이것저것 떠들기도 하고 술 한 잔 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장도리는 정말 말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일도 정말 잘했어요. 논일도 능숙하게 해내고 집 수리할 것도 척척 해내고 마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알아서 해놓곤 했어요. 어머, 언제 이걸 다 해놓았지? 울타리가 무너진 곳을 말끔히 고쳐 놓았거나 세어서 곤란했던 지붕을 깔끔하게 수리해 놓았거나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장도리는 그냥 빙긋 웃기만 했어요. 별일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가끔 장도리를 보면 뭔가 슬픈 표정을 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멀리 산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거나 혼자 뭔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거나.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가요? 마님이 물어봐도 장도리는 고개만 젓곤 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도리가 마님네 집에 익숙해질 무렵이었지요. 그런데 말이지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장마가 막 끝나고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이었어요. 너무 더워서 개들도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고 닭들도 날개를 벌리고 그늘만 찾아다니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개어있고 공기는 후끈후끈 달아올라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매미들은 나무에서 미친 듯이 울어대고 그야말로 한여름 더위가 절정인 날이었지요. 일을 마치고 방에서 낮잠을 자던 장도리, 더위에 지쳐 상의를 벗고 하의까지 풀어져 버린 상태로 잠들어 있었는데 월량마님이 심부름시킬 일이 있어서 그 방에 들어갔다가 어머나. 장돌리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장돌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들어오는 크고 묵직한 마님은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결혼은 했어도 남편이 몸이 약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장도리의 그것은 어머나,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남편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고 굵고 마님은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장도리의 몸 전체가 탄탄한 근육과 넓은 가슴, 단단해 보이는 팔과 다리, 남편과는 정말 다른 남자의 몸이었어요. 이런, 어떡하지? 마님은 얼굴이 화끈거리며 황급히 부엌으로 달아났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절대 보아선 안 될 것을 본 충격과 동시에 묘한 설렘이 마님 마음에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본 거야? 부엌에 앉아서 부채질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크고, 굵고, 아니야,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마님은 부끄러운 마음에 물동이에 얼굴을 담그기도 하고 찬물로 얼굴을 씻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자꾸만 그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더 이상했던 건 그 후로 장도리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머슴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한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일할 때 흘리는 땀방울, 무거운 걸 들 때 붉어지는 근육, 진지한 표정으로 일에 집중하는 모습. 모든 게 새롭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밥상을 차릴 때도 장도리가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할 때도 자꾸만 그 모습이 떠올라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마님, 어디 몸이 아프신가요? 얼굴이 빨갛네요. 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더워서. 장도리는 마님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요. 그럼 부채라도 하나 구해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다고 했잖아. 마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장도리는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그냥 더워서 그래? 그날 밤 마님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장도리의 모습이 떠오르고 특히 그것이 내가 미친 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번 본 것은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말이지요. 월량마님은 잠이 안 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본 거야?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밤마다 장도리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면서도 자꾸만 그 방 앞을 서성이고.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남자였는데 그걸 본 후로는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장도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크고 단단한 어깨, 굵직한 팔뚝, 땀에 젖은 등판. 그런 것들이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꾸만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낮에는 그럭저럭 다른 일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밤만 되면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호기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한 번 보고 나니까 자꾸만 또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마을에서 작은 일이 하나 생겼어요. 옆집 영감님이 술에 취해서 넘어져 다쳤다는 소식이었지요. 마님, 잠깐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옆집 아줌마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그럼요. 당연하지요. 마님은 급히 옆집으로 갔어요. 영감님은 다리를 다쳐서 끙끙거리고 있었고 아줌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의원을 부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의원이 다음 마을에 있어서 누가 좀 다녀와 줘야 하는데. 장도리한테 부탁해 볼게요. 마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장도리에게 부탁했어요. 다음 마을까지 의원을 모셔와 줄 수 있겠어요? 물론입니다. 지금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장도리는 말에 올라타고 급히 떠났어요. 다음 마을까지는 왕복으로 하루가 걸렸지요. 그날 밤 마님은 혼자 집에 있게 되었어요. 장도리가 없으니까 왠지 허전했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런데 문득 장도리 방에서 뭔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술 냄새였어요. 장도리가 술을 마셨나? 궁금해서 장도리 방에 들어가 봤더니 술병이 하나 있었어요. 빈 병이었지요. 언제 이걸 마셨지? 그러고 보니 며칠 전부터 장도리가 어딘가 다른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더 적어지고 어딘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고.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마님은 갑자기 장도리가 걱정되었어요. 혹시 자신 때문에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
자신이 너무 신경 쓰는 티가 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님이 혼자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득 술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명절이나 제사 때 쓰던 좋은 술이었지요. 이걸로 하면 마님은 몰래 술단지를 꺼내서 장돌이 방에 술상을 차려놓았어요. 자기 겉옷까지 벗어서 그 위에 두고 나왔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사실 마님도 잘 몰랐어요.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냥 충동적으로 뭔가에 이끌려서. 마님은 그날 밤 내내 가슴이 뛰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지. 그날 밤 술 냄새를 맡고 깨어난 장돌이는 방 안의 술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술상 옆에 놓인 마님의 겉옷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마님이 이걸 왜? 하지만 장돌이도 남자였어요. 좋은 술 냄새에 목이 당기고 하루 종일 일한 몸에 술 한 잔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지요. 한 잔만 마시자. 그렇게 한 잔, 두 잔. 어느새 술이 반쯤 줄어들었어요. 술 기운이 오르니까 갑자기 마님 생각이 났어요. 평소에는 일 말고는 다른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술 때문인지 자꾸만 마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참 고우신 분이야. 사실 장돌이도 마님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젊고 아름다운 과부 마님. 처음에는 그냥 주인으로만 생각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자꾸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특히 마님이 슬퍼할 때,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릴 때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자신은 그냥 머슴이고 마님은 양반집 부인이니까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님이 직접 술을 갖다 놓았다는 것은 혹시, 설마. 술기운에 용기를 낸 장돌이는 마님의 방으로 발걸음이 향했어요. 많이. 조심스럽게 마님을 깨우는 장돌이. 하지만 마님은 일부러 대답하지 않은 채 자는 척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이제 정말로 일이 벌어지는구나 싶었거든요. 잠들어 계신가? 장돌이는 술기운에 용기를 내서 마님 곁에 누웠어요. 마님의 부드러운 머리카락 냄새, 따뜻한 체온. 그렇게 두 사람은 뜨거운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님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남편과는 전혀 다른 뜨겁고 격렬한. 장돌이는 정말 다른 남자였어요. 힘도 세고 지구력도 좋고. 마님은 그날 밤 많은 걸 경험했어요. 이게 바로 그런 건가? 다음 날 아침, 마님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마음은 설레고 가슴은 벅찼어요. 남편과는 달랐어요. 남편은 몸이 약해서 그런 일도 별로 없었고 있어도 금방 끝났는데 장돌이는 달랐어요. 밤새도록, 정말 밤새도록.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장돌이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거예요. 마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평상시와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표정.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마님은 그가 그날 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헷갈려 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지 마님은 답답했어요. 그 후로도 며칠 더 그런 밤들이 이어졌어요. 마님이 술을 준비해 놓으면 장돌이가 마시고 그리고 마님의 방으로 와서 하지만 아침에는 언제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마님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몸만 원하는 건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신기한 건 장돌리와 그런 관계를 가진 후로 마님의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처럼 하루 종일 울고만 있지는 않게 되었어요. 내가 다시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 와중에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마님, 요새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런가요? 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아,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마님은 혹시 들킬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한편 장돌이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술기운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였는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이게 맞는 건지 헷갈렸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마님을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마님에게 끌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이 장돌이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어요. 장돌이 씨, 마님. 혹시 저한테 무슨 말씀하고 싶은 것 없어요? 장돌이는 당황했어요. 마님이 무슨 말을 원하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궁금해서요. 마님도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혹시 자신만 그런 마음인 건 아닌지, 장돌이에게는 그냥 육체적인 관계일 뿐인 건 아닌지.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한 채 애매한 관계를 계속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마님은 고민에 빠졌어요. 저 사람이 나를 그냥 못마던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마음은 복잡하고 하지만 몸은 계속 장돌이를 원하고 이런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쁨을 처음 알았으니까 놓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포졸과 사도가 찾아왔습니다. 관아에서 나왔다. 문을 열어라. 마당에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칼을 찬 관리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장돌이라는 자가 어디 있느냐? 예. 장돌리가 무슨 묻는 말에만 대답해라. 장돌이가 어디 있느냐? 마님은 깜짝 놀라서 벌벌 떨었어요. 장돌이는 마침밭에 나가 있었거든요. 저기 밭에 포졸들이 우르르 밭으로 달려갔어요. 잠시 후에 장돌이를 끌고 왔는데 장돌이의 모습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포박당한 장돌이를 보는 순간 마님은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놈아, 네가 바로 그 첩자로구나. 첩자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하지만 장돌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그 순박함이 없었어요. 뭔가 단단하고 차가운 느낌이었지요. 아직도 모르겠느냐? 네가 병판 대감의 밀명을 받고 이 마을에 들어온 줄 다 안다. 그때 사도가 나서면서 장돌이의 정체를 밝혔어요. 이놈은 조정에서 파견된 밀정이다. 우리 지역의 영모 세력을 조사하러 온 첩보 장수란 말이다. 알고 보니 장돌이는 그저 머슴이 아니었어요. 병판 대감이 파견한 밀정, 조정 내 영모를 캐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첩보 장수였던 겁니다. 이런 일이 마님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기와 그런 사이가 된 사람이 알고 보니 첩자라니. 그렇다면 나와의 일도 다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마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첩자에게 속아서 몸까지 허락했다니. 하지만 포졸들은 마님의 심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도 첩자와 한통속일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조용히 해라. 모르긴 뭘 모른다는 거냐? 정말 모릅니다. 저는 그냥 머슴으로만 거짓말하지 마라. 젊은 과부가 젊은 머슴을 들여놓고 아무 일 없었을 리 없다. 사또는 이미 마님과 장돌이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네가 장돌리와 어떤 관계냐? 저는 그냥 머슴으로 거짓말하지 마라.
첩자와 정을 통한 것 아니냐. 아닙니다. 하지만 마님의 얼굴이 빨개지는 걸 본 사또는 눈을 번뜩였어요. 2년. 과연 정을 통했구나.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얼굴이 빨개지느냐? 첩자와 내통해서 나라 기밀을 빼돌린 것 아니냐? 억울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로 장돌이와 그런 사이가 되긴 했지만 첩자인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포졸들은 장돌이의 정체가 탄로나자 그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월량마님까지 잡아갔어요. 관하로 끌려간 마님. 아이고, 그 꼴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말해라. 장돌이에게서 무엇을 들었느냐?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인연이 끝까지 버티는구나. 더 세게 때려라. 사또는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고한 사람이라도 쉽게 고문했지요. 관아의 옥사에서 아이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혹독한 고문을 당한 월량마님. 아직도 입을 열지 않는군. 더 세게 해라. 사또 나리, 이 여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리 없다. 첩자와 그런 사이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모를 리 없어. 밥도 물도 주지 않은 채 닷새째 매질을 당하고 마님은 결국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마님에게서는 정말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 포박된 장돌이, 그는 관하로 가면서도 계속 마님 걱정만 했어요. 마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신 때문에 마님이 고생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임무를 위해 들어간 집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마님이 소중해져 있었거든요. 마님이 처음 자기를 본 그날, 마님의 당황한 표정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님이 술을 준비해 놓던 그날 밤들, 마님이 자는 척하면서도 떨고 있던 모습들. 마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장돌이는 결국 모든 걸 실토했어요. 그 여인은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와의 관계, 그건 제가 일방적으로. 뭐라고? 좀 더 자세히 말해보거라. 그 여인은 단지 외로워. 그리고 저는 그런 마님이 불쌍해서. 장돌이는 자신과 마님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마님이 먼저 술을 준비해줬다는 것, 자신도 마님에게 끌렸다는 것, 하지만 마님은 자신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 여인은 저에게 그냥 따뜻함을 주었을 뿐입니다. 장돌이의 고백을 들은 사또는 코웃음을 쳤어요. 하! 첩자 주제에 정까지 들었다는 것이냐? 예. 저는 정말로 마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이라고. 첩자가 무슨 사랑을 하느냐? 하지만 장돌이의 진술이 일관되고 마님에게서는 정말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자 사또도 의심을 거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닷새 동안 혹독한 고문을 받은 마님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다는 거예요. 사또 나리, 그 여인이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숨은 쉬고 있지만 아무리 불러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정신이 나갔다는 말이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장돌이. 마님, 어떻게 됐다고요?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않는다는구나. 제발 마님을 살려주십시오. 장돌이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저의 모든 공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마님을 살려주십시오. 그 여인이 그렇게 소중하냐? 저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사또는 장돌이의 진심을 보고 그리고 마님이 정말 무고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좋다. 병판 대감께 연락해드리겠다. 병판 대감은 장도리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어의를 보내주었어요. 장도리는 직접 어의를 말해 태워 원량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님. 장도리가 아무리 불러도 마님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고 숨소리도 가늘고 어이가 진맥을 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혹독한 고문을 받아서 몸도 마음도 다 상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살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신이 돌아올지는 장담할 수 없네요. 정신이 안 돌아온다고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몸의 상처는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어이의 정성스러운 치료 끝에 원량은 가까스로 숨을 이었지만 정신은 돌아오지 않은 채 백치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많이. 장도리가 아무리 불러도 마님은 허공만 바라보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내가 마님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장도리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모든 관직을 버리고 마님 곁을 지키겠소. 그럴 필요 없다. 네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제 다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병판 대감도 장도리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좋다. 그렇게 해라. 감사합니다. 장도리는 모든 관직을 버리고 마님 곁을 지키기로 했어요. 그날부터 장도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매일같이 마님의 머리를 감기고 밥을 떠먹이며 손발을 주무르고 노래를 불러주는 장도리. 달이 밝아서 님의 얼굴 보이네. 예전에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마님에게 불러주었어요. 마님은 여전히 허공만 바라보며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장도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님,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같이 마당에 나가서 햇볕 좀 쬐실까요? 혼자서 마님을 업고 마당에 나가서 나무 그늘에 앉혀놓고 저기 보세요. 나비가 날아다녀요. 예쁘죠? 마님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지만 장도리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마님을 속였어요. 저는 머슴이 아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걸 고백했어요. 하지만 마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임무였지만 나중에는 정말 마님이 좋았어요. 마님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장도리는 낮에는 마님을 돌보고 밤에는 마님 곁에서 잠들었어요. 마님이 다시 정신을 차릴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생각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첩자였다면서? 그런 사람이 왜 저러고 있을까? 진짜 사랑인가 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도 장도리의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마님을 돌보는 모습을 보니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저런 게 진짜 사랑이지. 마님도 복이 있으신 거야? 마을 아줌마들이 가끔 도와주기도 했어요. 음식을 해다 주기도 하고 빨래를 도와주기도 하고. 장도리 씨, 혼자 하시기 힘들 텐데.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장도리는 고마워했지만 마님 돌보는 일만큼은 혼자 하고 싶었어요. 그것만이 자신이 마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거든요. 장도리는 정말 정성을 다했어요. 마님의 몸을 닦아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마님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끔은 마님을 안고 마을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마님, 저기 꽃이 피었어요. 예쁘죠? 마님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지만 장돌이는 계속 말을 걸었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마님도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2년, 3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장돌이의 머리에도 하얀 머리카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님을 돌보느라 고생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장돌이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마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진달래 꽃이 만발한 따뜻한 날. 장돌이가 늘 부르던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달이 밝아서 님의 얼굴 보이네. 그런데 갑자기 마님이 따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달이 밝아서. 장돌이는 깜짝 놀라서 마님을 바라봤어요. 마님, 마님의 눈에 초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3년 만에 마님이 장돌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마님이시군요. 잃었던 정신이 돌아오는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과거의 기억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장돌이와 함께했던 그 밤들도 자신이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도. 저는 누구고?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신이 첩자였다는 것도, 그 때문에 마님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도. 모든 게 복잡했어요. 저는 장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님은 월량 마님이세요. 월량? 제 이름이 월량이군요. 마님은 자신의 이름조차 생소해했어요. 하지만 장돌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뭔가 따뜻한 것이 있었어요. 당신이 저를 돌봐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 꽃다운 스물나이에 홀로 된 과부마님과 정체를 숨긴 채 머슴으로 들어온 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욕망에서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랑의 형태가 있지요. 어떤 사랑은 한눈에 반해서 시작되고 어떤 사랑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키워가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랑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처럼 뜻밖의 순간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 이야기에는 참 많은 사연들이 숨어 있어요. 단순히 남녀의 정 이야기만이 아니라 신분의 차이, 시대의 아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까지. 그럼 이제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서 벌어진 기막힌 사연을 들어보시지요. 양반가 출신 월량마님, 참 곱디고 온 아씨였는데 말이지요. 키는 자그마하지만 허리는 버들가지처럼 가늘고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고 하얗고 그야말로 마을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어요. 피부는 하얀 백자처럼 맑고 머리카락은 까마귀 날개처럼 까맣고 윤이 흘렀지요. 웃을 때는 입가에 살짝 보조개가 패이고 화가 나면 눈썹이 좀 올라가는데 그것도 참 앙증맞았어요. 목소리는 맑고 고우니까 마을 사람들이 말하길 저런 목소리로 노래하면 새들도 다 멈춰 들을 것이라고 했을 정도였지요. 마님네 집안은 원래 꽤 괜찮은 양반 집안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진사였고 아버지도 관직을 지냈지요. 그래서 마님은 어릴 때부터 글공부도 하고 침선이며 요리며 양반댁 교수가 배워야 할 모든 걸 다 배우며 자랐어요. 혼인도 문중에서 잘 짜준 혼인이었지요. 남편 되는 분도 양반이었고 인품도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몸이 좀 약했어요. 23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내고 시어머니마저 세상을 뜨시니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혼자 남은 마님은 처음에는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으면서 남편 생각, 시어머니 생각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러다 보니 살은 더 빠지고 얼굴은 더 하얘졌지요. 마님의 남편은 원래 몸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병치레를 많이 했고 혼인한 후에도 늘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도
부부간의 일도 별로 없었어요. 마님은 그런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냈지요. 남편분이 자주 아프셔서 고생 많으셨겠어요. 마을 아줌마들이 가끔 위로해주곤 했지요. 그러게 말이에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르시니. 그래도 착한 분이셨잖아요. 마님한테 한 번도 화내신 적 없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일찍 가시라니. 마님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한동안 그리워했어요. 비록 몸은 약했지만 마님을 아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슬프다고 해서 해가 안 뜨는 것도 아니고 눈물만 흘린다고 해서 밥이 저절로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님은 결국 정신을 차리고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양반집 교수로 자란 마님이 농사일이며 집안일을 어떻게 다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마님네 집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꽤 괜찮은 집이었어요. 사랑채도 있고 안채도 있고 뒤뜰에는 텃밭도 있고. 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지요. 처음에는 마을 아줌마들이 도와주었어요. 마님, 우리가 좀 도와드릴게요. 힘든 일은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아줌마들도 각자 자기 집안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께 부탁해서 마을에 새로운 장돌이라는 머슴을 들이게 되었지요. 마님, 괜찮은 머슴 하나 있긴 한데. 좀 나이가 있어요. 나이야 상관없어요. 일만 잘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말이 좀 없어요. 과묵한 편이라. 그것도 괜찮아요. 오히려 더 좋죠. 마님은 사실 젊은 머슴보다는 나이 든 머슴이 더 안심이 되었어요. 젊은 과부 집에 젊은 남자가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까 봐 걱정되었거든요. 이 장돌이란 사내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가족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 나타났어요. 키는 훤칠하고 어깨는 떡 벌어졌는데 얼굴은 글쎄요. 잘생겼다고 하기엔 좀 거칠고 못생겼다고 하기엔 또 남자다운 매력이 있고 나이는 25 정도로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손을 보니까 일만 해온 사람 손이 아니었어요. 거칠긴 하지만 뭔가 글을 쓰거나 칼을 잡아본 손 같았어요. 일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목소리는 낮고 굵직했어요. 말수는 참 적었습니다. 자기 이름 빼고는 딱히 자기 이야기도 안 하고 묵묵히 일만 하고. 어디서 오셨어요? 저쪽 산 너머에서 왔습니다. 가족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전에는 뭘 하셨어요? 이것저것 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대답을 회피하거나 애매하게 넘어갔지요. 마님이 처음에는 좀 무서워했어요. 젊은 과부집의 남자 머슴이라니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까 봐 걱정도 되고 혹시나 해서 걱정도 되고. 마님, 괜찮을까요? 그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왜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래도 일은 잘하던데요? 그렇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하지만 장돌이는 정말 일만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물에서 물 길어오고 마당 쓸고 저녁에는 땔감 해오고 그러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끝. 마님과 말도 별로 안 섞고 그냥 예, 아니요 정도만. 참 신기한 사내네. 마님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보통 머슴들은 주인 눈치도 보고 이것저것 떠들기도 하고 술 한 잔 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장돌이는 정말 말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일도 정말 잘했어요. 논일도 능숙하게 해내고 집 수리할 것도 척척 해내고 마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알아서 해놓곤 했어요. 어머, 언제 이걸 다 해놓았지? 울타리가 무너진 곳을 말끔히 고쳐 놓았거나 세어서 곤란했던 지붕을 깔끔하게 수리해 놓았거나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장도리는 그냥 빙긋 웃기만 했어요. 별일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가끔 장도리를 보면 뭔가 슬픈 표정을 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멀리 산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거나 혼자 뭔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거나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가요? 마님이 물어봐도 장도리는 고개만 젓곤 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도리가 마님네 집에 익숙해질 무렵이었지요. 그런데 말이지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장마가 막 끝나고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이었어요. 너무 더워서 개들도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고 닭들도 날개를 벌리고 그늘만 찾아다니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개어 있고 공기는 후끈후끈 달아올라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매미들은 나무에서 미친 듯이 울어대고 그야말로 한여름 더위가 절정인 날이었지요. 일을 마치고 방에서 낮잠을 자던 장도리, 더위에 지쳐 상의를 벗고 하의까지 풀어져 버린 상태로 잠들어 있었는데 월량마님이 심부름시킬 일이 있어서 그 방에 들어갔다가 어머나, 장돌리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장도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들어오는 크고 묵직한 마님은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결혼은 했어도 남편이 몸이 약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장도리의 그것은 어머나,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남편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고 굵고 마님은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장도리의 몸 전체가 탄탄한 근육과 넓은 가슴, 단단해 보이는 팔과 다리, 남편과는 정말 다른 남자의 몸이었어요. 이런, 어떡하지? 마님은 얼굴이 화끈거리며 황급히 부엌으로 달아났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절대 보아선 안 될 것을 본 충격과 동시에 묘한 설렘이 마님 마음에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본 거야? 부엌에 앉아서 부채질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크고, 굵고,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마님은 부끄러운 마음에 물동이에 얼굴을 담그기도 하고 찬물로 얼굴을 씻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자꾸만 그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더 이상했던 건 그 후로 장도리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머슴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한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일할 때 흘리는 땀방울, 무거운 걸 들 때 붉어지는 근육, 진지한 표정으로 일에 집중하는 모습. 모든 게 새롭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밥상을 차릴 때도 장도리가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할 때도 자꾸만 그 모습이 떠올라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마님, 어디 몸이 아프신가요? 얼굴이 빨갛네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더워서. 장도리는 마님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요. 그럼 부채라도 하나 구해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다고 했잖아. 마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장도리는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그냥 더워서 그래? 그날 밤 마님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장도리의 모습이 떠오르고 특히 그것이 내가 미친 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번 본 것은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말이지요. 월량마님은 잠이 안 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본 거야?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밤마다 장도리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면서도 자꾸만 그 방 앞을 서성이고.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남자였는데 그걸 본 후로는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장도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크고 단단한 어깨, 굵직한 팔뚝, 땀에 젖은 등판. 그런 것들이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꾸만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낮에는 그럭저럭 다른 일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밤만 되면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호기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한 번 보고 나니까 자꾸만 또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마을에서 작은 일이 하나 생겼어요. 옆집 영감님이 술에 취해서 넘어져 다쳤다는 소식이었지요. 마님, 잠깐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옆집 아줌마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그럼요. 당연하지요. 마님은 급히 옆집으로 갔어요. 영감님은 다리를 다쳐서 끙끙거리고 있었고 아줌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의원을 부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의원이 다음 마을에 있어서 누가 좀 다녀와 줘야 하는데 장돌이한테 부탁해 볼게요. 마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장돌이에게 부탁했어요. 다음 마을까지 의원을 모셔와 줄 수 있겠어요? 물론입니다. 지금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장돌이는 말에 올라타고 급히 떠났어요. 다음 마을까지는 왕복으로 하루가 걸렸지요. 그날 밤 마님은 혼자 집에 있게 되었어요. 장돌이가 없으니까 왠지 허전했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런데 문득 장돌이 방에서 뭔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술 냄새였어요. 장돌이가 술을 마셨나? 궁금해서 장돌이 방에 들어가 봤더니 술병이 하나 있었어요. 빈 병이었지요. 언제 이걸 마셨지? 그러고 보니 며칠 전부터 장돌이가 어딘가 다른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더 적어지고 어딘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고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마님은 갑자기 장돌이가 걱정되었어요. 혹시 자신 때문에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 자신이 너무 신경 쓰는 티가 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님이 혼자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득 술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명절이나 제사 때 쓰던 좋은 술이었지요. 이걸로 하면? 마님은 몰래 술단지를 꺼내서 장돌이 방에 술상을 차려놓았어요. 자기 겉옷까지 벗어서 그 위에 두고 나왔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사실 마님도 잘 몰랐어요.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냥 충동적으로 뭔가에 이끌려서. 마님은 그날 밤 내내 가슴이 뛰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지. 그날 밤 술 냄새를 맡고 깨어난 장돌이는 방 안의 술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술상 옆에 놓인 마님의 겉옷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마님이 이걸 왜? 하지만 장돌이도 남자였어요. 좋은 술 냄새에 목이 당기고 하루 종일 일한 몸의 술 한 잔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지요. 한 잔만 마시자. 그렇게 한 잔, 두 잔. 어느새 술이 반쯤 줄어들었어요. 술 기운이 오르니까 갑자기 마님 생각이 났어요. 평소에는 일 말고는 다른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술 때문인지 자꾸만 마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참 고우신 분이야. 사실 장돌이도 마님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젊고 아름다운 과부 마님. 처음에는 그냥 주인으로만 생각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자꾸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특히 마님이 슬퍼할 때,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릴 때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자신은 그냥 머슴이고 마님은 양반집 부인이니까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님이 직접 술을 갖다 놓았다는 것은 혹시, 설마. 술기운에 용기를 낸 장돌이는 마님의 방으로 발걸음이 향했어요.
조심스럽게 마님을 깨우는 장돌이. 하지만 마님은 일부러 대답하지 않은 채 자는 척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이제 정말로 일이 벌어지는구나 싶었거든요. 많이 잠들어 계신가? 장돌이는 술기운에 용기를 내서 마님 곁에 누웠어요. 마님의 부드러운 머리카락 냄새, 따뜻한 체온. 많이 그렇게 두 사람은 뜨거운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님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남편과는 전혀 다른 뜨겁고 격렬한. 장돌이는 정말 다른 남자였어요. 힘도 세고 지구력도 좋고. 마님은 그날 밤 많은 걸 경험했어요. 이게 바로 그런 건가? 다음 날 아침, 마님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마음은 설레고 가슴은 벅찼어요. 남편과는 달랐어요. 남편은 몸이 약해서 그런 일도 별로 없었고, 있어도 금방 끝났는데 장돌이는 달랐어요. 밤새도록, 정말 밤새도록.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장돌이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거예요. 마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평상시와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표정.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마님은 그가 그날 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헷갈려 했습니다. 어젯밤에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지 마님은 답답했어요. 그 후로도 며칠 더 그런 밤들이 이어졌어요. 마님이 술을 준비해 놓으면 장돌이가 마시고 그리고 마님의 방으로 와서. 하지만 아침에는 언제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마님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몸만원 하는 건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신기한 건 장돌리와 그런 관계를 가진 후로 마님의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처럼 하루 종일 울고만 있지는 않게 되었어요. 내가 다시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 와중에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마님, 요새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런가요? 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마님은 혹시 들킬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한편 장돌이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술기운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였는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이게 맞는 건지 헷갈렸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마님을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마님에게 끌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이 장돌이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어요. 장돌이 씨, 마님. 혹시 저한테 무슨 말씀하고 싶은 것 없어요? 장돌이는 당황했어요. 마님이 무슨 말을 원하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궁금해서요. 마님도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혹시 자신만 그런 마음인 건 아닌지, 장돌이에게는 그냥 육체적인 관계일 뿐인 건 아닌지.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한 채 애매한 관계를 계속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마님은 고민에 빠졌어요. 저 사람이 나를 그냥 몸만원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마음은 복잡하고 하지만 몸은 계속 장돌이를 원하고. 이런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쁨을 처음 알았으니까 놓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포졸과 사도가 찾아왔습니다. 관아에서 나왔다. 문을 열어라. 마당에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칼을 찬 관리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장돌이라는 자가 어디 있느냐? 예. 장돌리가 무슨? 묻는 말에만 대답해라. 장돌이가 어디 있느냐? 마님은 깜짝 놀라서 벌벌 떨었어요.
장돌이는 마침 밭에 나가 있었거든요. 저기, 밭에 포졸들이 우르르 밭으로